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대구에는 굵직한 정책적 이슈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결정이 나죠. 대구시청 신청사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바로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대구시청을 출입하고 있는 권윤수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권 기자. 네. 신청사 이전지 발표가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 중요한 일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네. 우리 대구 시민 250만 명을 대표해서 약 250여 명의 시민들이 지금 합숙소에 들어가서 합숙 토론을 펼쳤는데요. 네. 이른바 수기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8개 구군에서 29명씩 232명의 시민들과 네.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회원 10명까지 252명이 합숙 토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첫날에는 이 4개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기도 했고요. 네. 후보지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고 팀별로 이렇게 열띤 토론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를 한 뒤에 후보지별로 점수를 매겨서 드디어 시청이 어디로 갈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네.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의 김태일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본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믿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자. 나름 자기들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을 어필하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을 자신들의 장점으로 내세웠습니까? 네, 시청이 갈 후보지는 모두 4곳입니다. 네. 북구와 중구, 달서구, 달성군인데요. 먼저 지금 중구에 시청이 있죠. 네. 그래서 중구는 지금 위치가 딱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북구는 옛 경북도청 자리를 밀고 있습니다. 이 달서구는 옛 두류 정수장터를 밀고 있고 네. 달성군은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홍보관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공론화위원회가 7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네. 이 기준에 맞춰서 4개 구군들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제출했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 잠재력입니다. 중구는 110년 동안 시청이 중구에 있었다는 걸 내세웠습니다. 북구는 신천을 연계하는 수변 창서로 만들어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달서구는 문화, 예술,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달성구는 대구시 면적의 절반이 달성군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네. 이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은요. 중구는 유동 인구가 많다. 북구는 혁신 연계성이 높다. 그리고 달서구는 인구수가 대구 1위라서 신성장 동력이 있다. 달성구는 그동안 발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으니까 이 대구시 면적이 절반인 달성군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접근성 면에서는 중구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북구는 신천대로를 끼고 있다는 점, 달서구는 대구 전역에 고른 접근성이 있다고 했고요. 달성구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성에 대해서는요, 중구는 대구의 기원이다. 달서구는 지리적 중심지에 가장 근접하다고 내세웠습니다. 네. 또 물리적 환경 수준을 보면요, 북구는 교통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다. 달성구는 후보지 가운데 땅이 가장 넓다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환경과 경관 수준을 보면요. 북구가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최고의 경관을 갖고 있다. 달서구는 공원 면적이 넓다면서 이를 명소화시키겠다고 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인데요. 중구는 땅값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국 공유지가 63% 정도로 사유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네. 북구는 99%가 국 공유지라서 사들이기가 쉽고 이 달서구는 대부분이 시 소유라서 개발하기가 아주 쉽다는 입장입니다. 달성구는 무상으로 제공할 거니까 매입비가 하나도 안 든다는 네.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각 후보지별로 자신들이 제일 자신을 네.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놓아서 그런지 네. 뭐 장단점이 나름대로 컬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 어떤 곳이 최적이 될지는 시민 대표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청 청사 말고 또 네. 하나가 더 있죠. 시청 이전만큼 중요한 대구 경북 신인공항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국방부가 이 공항이 갈 주변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네. 이전 계획을 확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고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공항 이전 후보지가 두 군데인데요. 네. 한 곳은 군의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고요. 네. 또 한 곳은 의성군 비안면과 군의군 소보면이 걸쳐져 있는 공동 후보지입니다. 네. 국방부는 이 단독 후보지에 공항이 가면 군의군 전체 지역을 지원 지역으로 하고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만약에 공동 후보지로 공항이 가면 의성군에는 1,500억 원, 군의군에는 1,500억 원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네.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투표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전지 결정이 언제 납니까? 네, 1월 21일 그러니까 다음 달 21일에 투표를 합니다. 이 군의군과 의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날 하루 투표를 하는데요. 군의군은 대상이 2개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2장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보면에 대한 찬반을 묻고 또 소보면에 대한 찬반을 따로 묻습니다. 네. 이 의선 군민들한테는 이제 투표용지를 1장 주고 이 의성군에 갔으면 좋으냐, 뭐 많으냐, 싫으냐 이런 걸 찬반을 묻겠죠. 그래서 우보, 소보, 비안 여기서 찬성률과 투표를 보고 점수를 50대 50으로 비율을 환산을 해서 가장 높은 지역이 나오는 데가 아마 공항 이전지로 결정이 됩니다. 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나 대구 쪽에 있는 대구 시민들 특히나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군공항은 가고 민간공항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렇죠. 좋다. 그래서 남기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민간공항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공항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법적으로 그리고 또 그 기능적으로 봐도 아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정부가 나서서 군공항을 이렇게 옮겨주기 시작하면 전국에 군공항을 끼고 있는 지역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도 나도 군공항 옮겨달라고 난리가 날 게 뻔하기 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이 새로 갈 그 지역의 입장에서 봐도 민간 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온다면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될 게 받겠죠. 없기 때문에 네. 받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생각만 하면 민간공항 가까운 데 있으면 좋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기부대 양녀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네, 이게 군공항이 좀 나가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주체가 대구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구시가 새로 갈 공항 터를 사서 그 공항 활주로를 깔고 부대 시설을 마련해 놓고 기부를 하면 네. 국방부가 있던 자리를 양료해주고 떠난다. 그래서 기부대 양료 방식입니다. 네. 기부를 먼저 해야 양료를 해주고 가는 겁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이사갈 집을 네. 준비를 다 해주면 그리 가면서 있던 땅을 주겠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시가 그를 땅 사고 공항 지을 돈이 있습니까? 네, 시 예산이 없죠. 예. 사실 국비 지원도 불가능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필요한 건데요. 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금 공항 있는 자리 개발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대신에 새 공항을 지어서 좀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군공항을 지어 놓으면 K2가 그리로 이전을 하고 이 빈 땅을 사업자가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간공항도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간공항이 남아 있으면요 활주로를 그대로 써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제대로 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공항도 함께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대구시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따져본 결과 군공항을 짓는 데는 8조에서 8조 2천억 원가량이 들고 이 남는 터를 개발하고 남는 이익은 9조에서 9조 2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지금 산출한 이전 사업비와 그리고 대구시가 제출한 종전부지 가치에 대한 재평가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권 시장 말도 있지만 지금 권 기자의 말에 따르면 수지가 해볼 만한 일이고 그렇죠. 뭐 국비 지원에 매달리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진 거고요. 아마 네. 이게 최초인데요. 이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이제 잘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좀 따라하지 않을까,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 투표가 끝납니다. 1월 21일이 네. 되면 그 투표 결과가 나와서 이전지가 결정되면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국방부가 최종 그 후보지에 공항에 간다 이렇게 의결을 하면요, 1년 동안 실시 설계를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계획 수립하는 데 보낼 것 같고요. 네. 2021년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만 추진된다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2026년을 개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 2개의 굵직한 정책 과제를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올해 또 인명 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인명 네, 사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가 많아서 네. 그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먼저 독도 헬기 사고 기억하시죠? 지난 그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선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를 구급 헬기로 이송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는데요. 네. 환자와 환자 보호자 그리고 구급대원 등 7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네. 독도 경비대 옆에 마련된 그 헬기장에서 그 헬기가 뜨자마자 바로 해상에 추락을 했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의 시신은 수습했지만 3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수색요원들이 너무 위험한 곳에서 오랫동안 고생한다고 해서 네. 수색을 중단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네. 지난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 고속도로에서도 또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 그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것도 뭐 적지 않게 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조사가 이어지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14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군위군 소보면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영천 방향 도로에서 차 20여 대가 연쇄 추돌하고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불이 나면서 인명사고가 더 네. 많아졌습니다. 이어서 4km 떨어진 반대편 도로에서도 또 하나의 사고가 났는데요. 네. 거기서는 10여 대가 추돌을 했습니다. 이 두 군데 사고로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찰이 도로 CCTV 영상과 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날 그 새벽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새벽에 또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블랙 아이스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윤수 기자와 함께 올해 대구시 경상북도의 핵심 이슈였죠. 대구시 신청사 이전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등 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네, 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